우리 몸에서 체외로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 되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물은 물로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 몸속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을 계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정확하게 하루에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소변 색깔입니다.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라 해야 되는데 그 색깔이 짙으면은 물이 부족하다는 증거이고 그 색깔이 너무 묽어서 투명하게 되면은 체내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리터가 좋으냐, 2리터가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변 색깔이 옅은 색깔을 유지하도록 수시로 물을 먹어주는 것이 좋다. 근데 이제 수시가 자꾸 이제 그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 2, 1 방법. 식사 30분 전 한 컵, 식사 2시간 뒤 한 컵, 취침 1시간 전 한 컵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규칙적으로 먹어보자. 그리고 물 먹는 양은 그때 물 먹을 때 소변 색깔을 보고 짙으면은 좀 많이 마시고 옅으면은 작게 마시는. 그리고 잠잘 때 또 너무 물을 많이 먹으면 취침 중에 또 화장실을 가면서 일어나야 되니까 아침 소변 색깔이 괜찮으면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지 않는 정도의 물량을 한 3일, 4일 정도만 연습해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양이 자기 몸에 맞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자기한테 꼭 필요한 양의 물을 적절하게 마시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물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물의 종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고요. 병에 파는 뭐 생수도 있고 샘물도 있고 뭐 알칼리수도 있고 수소수도 있고 뭐 지금도 아직 암을 고치는 특별한 물이다 해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물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물들이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먹어서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기적적인 그런 효과는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런 물들을 일부러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비싼 돈을 주고 뭐 적절한 돈이라면 없습니다만은 너무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을 필요는 없다. 해서 그냥 물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먹을 때 따뜻한 물이 좋으냐 또는 차가운 물이 좋으냐 뭐 그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차가운 물을 먹든 뜨거운 물을 먹든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는 다 36.5도라는 체온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차가운 물, 여름철엔 매우 뜨겁고 몸에 굉장히 열이 많이 났을 때 차가운 물을 한 컵 정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차가운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시원한 그 감을 느끼기 위해서 겨울에도 오들오들 떨면서 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항상 체온에 근접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다. 온도를 따지자면은. 그런데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저나트륨 혈증,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란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전기를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은 혈액 속에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게 되면은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심하게 되면은 결국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는 현상 때문에 결국 사망까지 이르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통 이제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해가지고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 또는 무염식이 건강에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나 된장이나 간장 같은 짠 음식에 고염식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저염식이 좋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무염식, 저염식을 평소에 하시면서 물을 갑자기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증상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금도 일정 양만큼은 먹어줘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치가 있습니다. 그 권장치가 성인인 경우에는 하루에 꼭 5g 정도의 소금은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 소금 5g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티스푼, 차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의 소금은 반드시 먹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을 때 갑자기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 소금량 부분에 대해서도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 중에 또 이제 대신 녹차나 둥글레차나 퍼서차나 이런 그 음료 또는 커피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신해서 먹으면 안 되냐고 말씀을 주시는데 물 이외의 모든 음료는 음료입니다. 차입니다. 그래서 차는 차같이 마시고 물은 물같이 마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물은 차같이 홀짝홀짝 성의만 표시합니다. 물 먹었다라는 그런 성의만 표시하는데 차는 차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물은 물같이 꼭 마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정수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우리 주위에는 석회암이 굉장히 많아서 물이 굉장히 나쁘거나 또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물이 원수가 매우 나쁜데 이런 물들을 정수해서 먹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정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소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기를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정수기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물은 원래 우리 인체에 영양 미네랄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오염되기 시작하겠죠. 소독 부산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염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물질, 먼지나 흙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중금속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정수기인데 일반적인 보통 정수기는 뭐 중공 사막 필터, 활성탄 또는 마이크로 필터라고 얘기하는 이 정수기는 가장 간단한 정수기입니다. 그리고 저가입니다. 가격이 매우 쌉니다. 이런 부분들은 유해 중금속은 제거하지 못하고 이물질이나 소독 부산물이나 또는 박테리아 같은 병원균들을 기본적으로 제거해주는 시스템들인데 이것들은 좀 가격이 쌉니다. 싼데 이 정수 기능 가지고선 유해 중금속을 걸러낼 수가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인도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과거에 인도 우물물에 비소가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물을 마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비서 제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비소라든지 납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역삼투압, 리버스 오스모시스 또는 이온 교환 수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건 상당히 고가예요. 역삼투압이나 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해서 굉장히 고가인데 요즘은 거의 역삼투압 정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수기는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역삼투압 정수기는 물 원수가 너무 더러운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는데 뭐까지 걸러내느냐면 물속에 있는 영양 미네랄까지 전부 걸러내서 진짜 물속에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정류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원수가 너무 더러워서 그 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역삼투압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마이크로 필터나 활성탄 이 두 개만 가진 정수 시스템 가지고도 얼마든지 음용수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수의 그 오염 정도에 따라서 정수기의 선택은 성질을 선택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공 사막 필터, 마이크로 필터 또는 활성탄을 이용한 정수기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정수기는 기능은 단순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싸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가인 경우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는 이거 1, 2만 원 정도 또는 2, 3만 원 정도 가지고도 4, 5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중공사막 또는 마이크로 필터와 활성탄, 액티브 카본 등을 이용한 정수기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제 석회암이 많은 지역은 어떤 정수기를 사용하더라도 필터의 수명이 너무 자주 이제 그걸 교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석회암 많은 지역에서 석회암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그게 필터 가격과 또는 음용수 마시는 물만큼은 사서 먹는 방법과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수기를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음용수 정도는 직접 구매를 해서 드시든지 간의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에 대해서는 대충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드리고요.